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김은영입니다. 네, 추석 잘 이렇게 보내셨나요? 저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잠깐만요. 이번에 그 자료 앞에 보시면 제가 QR 코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링크 받으셨겠지만 여기 QR 찍고 들어가시면 그 이번에 소고 분석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좀 아이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좀 줬는지 이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그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내신 같이 한 친구도 알겠지만 거의 10시까지 다 수업을 했습니다. 10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3시간 수업이 끝나고 이제 시험이랑 재시험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맘 편히 저거 수업 오는 날은 10시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몇 친구들 중독 들어와서 공부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내신 시작하면 저는 거의 뭐 밤 새벽까지 계속 중독하니까 우리 아이가 집에서 앉아 있을 때 좀 번잡스럽다 핸드폰 한다 그러면 진짜 이게 사람 심리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책상이 비춰져 있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확실히 딴짓을 안 합니다. 저도 계속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키워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이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 1학기 시험이 거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했었죠. 중간고사 때 거의 그냥 사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상한 난이도로 냈고 기말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온갖 변수로 막 던져주다 보니까 기말은 또 지문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손 못 대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딱 그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블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매 시험을 그 시험의 난이도를 제 나름대로 알고리즘으로 점수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시험이 중간 기말에 딱 가운데 점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법 문항이 저번에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번 그네 오신 선생님께서 어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무게를 안 두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번 시험 때는 어법이 3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또 1개로 감소했고 그리고 어법 문항 자체도 난이도가 그닥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본문이 변형되긴 했지만 우리 아이가 문장 단위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난이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유형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 출제 유형과 거의 유사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대신 본문 변형이 이뤄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이 지문이라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꽤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제 예상인데 아마 이번 뭐 그 변별 이번 그 아이들 분포 선생님께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스타일로 기말고사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 결국은 시험이라는 게 내가 공부한 걸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해도 맞출 거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 시험은 성실히 공부한 친구는 확실히 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교재 전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변형이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익숙한 지문들이 시험에서 바로바로 보였을 거고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성실하게 뭐 중간평가, 본문 복습자료 그리고 하고 복습자료 풀고 암기하고 요약자료랑 TF 문제 같은 거 풀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기말고사 때는 이번 중간고사 때는 기말고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번 올해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께서 단순 암기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걸 계속 푸시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암기가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이들의 판단이 영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 다 변형해서 나옵니다. 뭐 영작이라던가 어법이라던가 아니면 어휘 문제들 같은 부분은 계속 문장 단위로 다 변형을 시키시기 때문에 어쨌든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 지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글의 흐름까지 이해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지문을 매핑한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 매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문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 지문이 뭐에 대한 내용이었고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고 이 지문에 이런 문법 중요한 거 있었지 이런 식으로 어떤 지문에 어떤 지도를 그려나가는 이런 공부가 좀 필요했었다. 그리고 엔간에선 제가 단어장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시험은 아마 단어장 조금 눈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0점대 친구들이랑 80점대 중반 친구들 독해 문제 맞은 건 거의 비슷합니다. 다 다른 건 단어장 2개 더 틀렸냐?
뭐 아니면 3개 더 틀렸냐 이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컷이 80 후반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80 중반 아깝게 간 친구들 시험지를 보면은 다 단어장 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장이 어쨌든 이번에 관련 문항 5개가 똑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왜 안 외우면 단어장은 틀려요. 왜냐하면 예문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뜻만 외웠다고 해서 바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연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난이도가 제가 기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난이도에서는 어려운 걸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맞아야 될 걸 실수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어장이 저는 맞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어떻게 단어를 공부시켰는지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 듣기평가 똑같이 나왔고요. 듣기평가 스크립트 그리고 TF 문제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실수로라도 틀렸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고 제가 만들어준 자료 읽고 뭐 파악했으면은 그래도 뭐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글의 흐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 아실 거고 ABC 배열 문제 다 아실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지문들을 살짝 바꿔요. 지금 여기 들어간 이 문장도 여기 15번 문제 여기서 지금 한 문장의 위에 이제 삽입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한 문장을 이 시험지에서 3문장으로 쪼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단순하게 문장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의 흐름과 논리가 머릿속에서 쫙 이어져 가서 읽으면서 풀어야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주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실 자부심을 느끼는 자료가 한 문장 배열이라는 자료예요. 지문 전 지문을 한 문장씩 다 하나씩 배열하도록 만드는 자료거든요. 보통 아이들에게 4세트를 주고 많이 푸는 친구들은 8세트까지 제가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줘보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 진짜 아주 알뜰하게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먹은 친구들은 지가 알아요. 문제 그냥 바로 답이 보인다는 걸. 근데 문제는 한 문장씩 다 배열하는 게 경우의 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풀려야 되고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이번엔 아예 대놓고요. 우리말 배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한글 해석이라도 읽고 그 해석의 흐름이라도 다 외워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볼 때 복습 모의고사 이걸로 다 시험 봤습니다. 분명히 이거라도 제대로 한 친구들은요. 이런 문제 풀 때 실수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잡을 때는 상위권 친구들은 똑같이 한 문장 배열 어렵게 하면 되고 조금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면서 배열하는 이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 그리고 기말고사 때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해 놨고요. 저는. 그리고 뭐 대입 파악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입 파악 문제는 솔직히 지문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두 문장 읽어보고 아 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것만 떠오르면 선지만 읽고 그냥 판단해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험에서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고요. 선지 난이도도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을 보고 아 이 내용이라고 하면 바로 선지 보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되고 제가 이번 시험의 목표가 뭐였냐면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이미 공부를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한테 뭔가 체감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하니까 문제가 풀리네. 첫 번째로는 변형 문제 26번 보이시죠? 변형 문제 전범위 제가 1번부터 넘버링 붙여서 26개 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26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제가 수업 때 어떤 거 위주로 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 많이 풀었다라고 했으면 엄청 도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선생님보다 제가 변형 문제 다 제일 많이 줄 거고요. 그걸 그냥 인터넷에서 받아서 띡 던져주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그리고 여기 별표 보이시죠? 중요성에 따라서 제가 다 솔팅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풀 거고 그리고 TF 문제 당연히 줍니다. 요약자료, 썰로 푸는 요약자료 당연히 줘요. 아이들이 또 머스마들이다 보니까 좀 공부를 그렇게 꼼꼼히 하는 훈련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약자료 같은 거 주면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용 문제는 진짜 안 틀리게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춰야 될 문제 다 맞춰주게 해야지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 지문을 주고 해석을 줘요. 보통은 어렵게 내면 지문에서 틀린 걸 만들잖아요. 우리말 해석을 틀리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영어 못 읽어도 한글 해석 읽고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내용에서 이 지문에서 틀어진 부분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본날 이거 다 같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 내용 빠르게 복습되고 디테일한 부분 하나라도 더 캐치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좀 중하위권 친구들이 필요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한글로라도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자, 단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장 이런 유형이 나왔고 하나 뭐 특히할 부분은 이거예요. 서답형 1, 2번.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저번 기말고사 때 맞은 친구가 뭐 한 명인가 빵명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랑 똑같은 유형인데 이번에는 어휘 보기를 주셨어요. 단어장에 있는 보기를 주셔서 아마 선지를 읽고 단어 뜻 아는 친구들은 그래도 손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맞추는 게 상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단어 어떻게 공부시켰냐? 우선은 기본적으로 단어장 자료 다 주죠. 그리고 매주 복습 모의고사를 봤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단어 주고 뜻 쓰는 거. 근데 이렇게만 해도 문제 못 풀어요. 단대소고는. 예문을 보고 그 예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문 빈칸 주고 단어 갖다 쓰는 문제, 그리고 객관식 쓰는 문제 매주 봤습니다. 진짜 사실 단어 시험은 제 성에 안 찼어요. 성적이. 그럼 단어를 남겨서 제시를 봐야 되는데 다 못 본 친구가 본문 제시 보느라 이거를 제시 다 못 보고 간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어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암기를 시켜서 시험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내신에서는 시험 볼 때는 이 정도만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게 사실 맞출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였고 난이도는 높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본문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는 똑같지만 빈칸에 들어가는 어떤 표현들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더 어려웠던 게 저번 기말 때는 본문 전체를 싹 바꿔버려가지고 애들이 더 어려웠던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대비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좀 머리를 썼냐면 이번에는 이거는 사실 중하위권을 위한 친구가 그 자료가 아니라 상위권, 극상위권을 위한 자료였거든요. 전지문이에요. 시험 전지문에 문장이 있으면 그 각 문장을 세 가지 버전으로 다 패러프레이징 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읽고 이 똑같은 표현이 들어가게 세 개씩 문장을 다 재구성한 겁니다. 잘하는 친구는 이거 정독했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공부한 친구가 이거 문제 어려웠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이것까지 제가 좀 구성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어법 어휘문항은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법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본문을 변형시켜서 거기서 어법 문제 다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친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본문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본문의 내용도 아니면 본문의 기본적인 복습이 안 됐는데 본문 변형 문제 푸는 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상위권 친구들은 어법 문제 제가 만들어주는 거 풀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1차 타겟 문제로 어떤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 문제부터 푸는 걸 조금 목표로 하는 게 순서상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문을 공부하는데 제가 아까 지문 매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중간평가라는 걸 매주 시험을 보거든요. 이번에는 암기에 대한 비중을 되게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안 한 친구들은 사실은 본문에 대한 좀 디테일이 많이 빵꾸가 났을 텐데 중간평가 한 친구들은 암기의 부담 대비 지문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다 말씀드리고요. 자, 서답형입니다. 서답형 첫 번째 3, 4번 문장 그냥 지문 속 내용 문장 속 요약문 주시고 지문 속에서 찾아 쓰는 거였거든요. 저는 맞출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 시험에서는 본문에 없는 단어를 갖다 써야 되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본문에 있는 단어 갖다 쓰는 거였어요. 충분히 읽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자, 영작 같은 경우도 두 문제가 나왔는데 서답형 6번이요. 이번에 사실 이거 틀렸어도 1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어떻게 대비가 안 돼요. 이 문장을 어차피 이 문장 바꿔 새로 쓰신 거고
어떤 지문에서 어떻게 문장을 바꿀지 몰라서 이거를 대비하는 건 저는 시간 대비 효율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얘는 대비가 가능했어요. 얘는 이번에 학교 선생님께서 그 수업을 하시는데 제가 아이들 필기를 다 받아서 보잖아요. 필기를 봤는데 이게 도치문이 들어간 문장이었는데 걷다 막 하트 치고 막 좋아한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필기에다 선생님이. 그래서 아 이거 집중적으로 한번 시켜보자라고 해서 자 이게 직부자료였는데 중요한 문장들 다 모아주잖아요. 이렇게 도치된 문장들도 제가 지문 전체 지문에서 다 모아주고 도치는 진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작 직접 직보 때 그대로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암기만 하면 이번에 못 풀었어요. 문법 원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전날 암기할 문장들은 다 암기를 시켰는데 여기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장은 여기 있는 문장이 아니라 이 다른 문장을 선생님께서 도치를 활용해서 바꿔라라고 전환을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주어진 어휘를 배열하기만 하면 됐던 문제여서 충분히 훈련이 된 친구들은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보까지 준비했고요. 제가 마지막 한번 정도 드리면 이번 단대소고 시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후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저는 지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 어려운 거 한 문제 맞고 쉬운 거 다 틀리는 거 진짜 의미 없다. 내가 내용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맞춰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진도만 밀리지 않고 따라와도 3-4번은 복습 더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제가 매주 단어 복습 모의고사 점수 다 보내드리잖아요. 우리 아이 점수가 요상하다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아이들에게 피드백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기말고사 자료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아이들 철저하게 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클리닉 시간 저번에는 목요일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금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클리닉 오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와서 시험 보고 저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수업 때 쓰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문 매핑을 하는데 외워야 되는 시험지 자료가 있고 아까 프린트가 많다는 건 변형 문제가 많았다는 걸 거예요. 변형 문제가 26개도 26번까지 나갔잖아요. 그거를 뭐 많이 풀어주면 좋긴 한데 거기서 아이들마다 필요한 유형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친구들은 뭐 어법 문제를 풀면 되고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쉬운 내용 일치 문제나 제목 문제 같은 거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아이들은 수업 때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부터 풀어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 별표 다 별표 1개냐 주 2개냐 3개냐 다 적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풀면 되고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안 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건 공부 안 한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한 거는 단어 시험 점수 안 좋고 복습 모의고사 점수가 안 좋은 게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양이 많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걸 쓰면 되니까. 네네. 아, 네네. 어, 그래서 변형 문제를 저도 약간 강제를 좀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아이들 근데 변형 문제는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제 아이들 문제 푼 거 다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좀 어머니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사실 풀리고 싶어요. 특히 잘하는 애들은 알아서 하는데 조금 중위권 친구들은 강제로 풀면 저도 좋긴 하거든요. 좀 더 그 부분을 제가 시켜볼까요? 어, 그리고 다들 안 하지 않아요.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잘하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저한테 그거 문제 풀고 저한테 다 질문해요. 다 질문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할 애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조금 그럼 강제를 해보겠습니다. 없을까요? 네네, 금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려고. 저번에는 목요일 날 했는데 뭐 과학 수업이랑 겹치는지 저, 네, 주말 시간에요. 주말에 근데 제가 또 아침 저녁 때 애들 시간 되나요? 주말 저녁 때? 제가 그럼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러면은 제가 클리닉 준비해서 한번 시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예, 1학기 때는 제가 뒤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사실 주말에 10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못했던 건데, 예, 2학기 때는 저도 좀 붙여놓고 시킬게요. 그래서 토요일 쪽, 토요일 알겠습니다. 토요일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해서 더 시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